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민이 직접 소개하는 지역 소식,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시청자가 직접 만든 뉴스들로 채워나가는 CNB 시청자 뉴스에서는 시민기자들의 더욱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격주로 시민기자가 직접 진행을 맡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시민기자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도 시민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한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학교 안 청소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범죄, 가정폭력 등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가출을 조기 발견해 지원해주는 행사가 대전 대흥공원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팝콘데이 행사를 송남영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전 대흥공원에서는 팝콘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대흥공원 팝콘 차량을 자주 찾는 청소년들에게 대전 일시이동 청소년 쉼터에서 준비한 축제로 10명의 청소년들이 열띤 노래자랑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친구의 노래에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해주는 모습, 선물을 받고 흐뭇해하는 친구의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보통 축제들도 많잖아요. 대학 축제도 많고 지역 축제도 많은데 청소년들도 축제 문화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대학교 축제 같은 것들 경험하고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도 하고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간략하게 하는 것 같은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콘 페스티벌로 만들었고요.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6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런 관심들이 있어야 또 아이들이 또 밝게 자랄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관심 어린 사랑 그리고 이런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즉석에서 프로포즈를 펼친 친구. 자신의 특기인 마술을 선보이며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금연지원센터 선생님들도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금연 지도를 하고 맛있는 간식도 찬조해 주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마치고 시상을 하는 시간, 수상을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 일시이동 청소년 쉼터는 아울리치 전문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흥공원에 팝콘 트럭과 상담 천막을 설치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 청소년 고민 상담 및 생활 지원을 중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선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보호기관 연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과 대화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은 물론이고 길거리까지 울긋불긋 단풍이 예쁜 가을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집에만 있기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집을 떠나
단풍놀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풍 명소는 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 김규린 어린이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매년 산에서 미끄럼, 실족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상정보를 꼭 체크해서 위험에 대비합니다. 또 배낭에는 기상 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 상비약품을 준비해 둡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고자 하는 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해요. 일단은 어떤 탐방로로 갈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꼭 알아보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방수가 되는 등산화가 좋고, 바닥도 좀 안 미끄러운 창으로 된 등산화를 준비하시고, 등산 배낭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낭에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식수라거나 행동식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떨어뜨려주지 않을 행동식이나 간식 같은 거 꼭 챙기셔야 되니까, 또 하나 배낭이 있으면은 등산 같은 걸 하시다가 넘어졌을 때 허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 위험도 막아줍니다. 뒤로 넘어졌을 때. 그런 측면에서 등산 배낭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등산 안전수칙은 산을 오르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을 오르면 관절과 근육이 압박을 받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걷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아야 자세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육에 젖산이 생겨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산 후에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모두 안전한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규린입니다. 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오르면 언제 위협적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쌀쌀해지는 가을철,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안전한 단풍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 도서관은 일요일의 경우 문을 열지 않는데요. 대전 지역 초등학교 중 드물게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최정현 어린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 학교 도서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집만큼 편하진 않지만 낯설지도 않은 학교 도서관이기에 학생들은 마음 놓고 원하는 책을 읽습니다. 대전 상지초등학교 도서관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학교 도서관입니다. 상지초 도서관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3110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인당 장서수는 40.7권으로 유성구 1인당 장서수 32.1권, 대전 전체 35.7권, 전국적으로도 37.8권에 비해 매우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은 2001년에 개교하면서 설립된 곳으로 현재 700명이 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도서관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소장하고 있고요.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개방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상지초등학교 응급위 도서관은 평일의 경우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엽니다. 이렇게 일요일에도 문을 열다 보니 학생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요일에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여기 와서 책을 읽으면
도서관이 시원하고 책도 많아서 읽을 거리가 많아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네,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해서 7번 정도 봅니다. 네, 제가 일요일마다는 워낙 후책, Y책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 신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상지초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장소수가 월등하다 보니 읽을 거리도 풍부합니다. 일요일에 도서관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와본 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책이 진짜 많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상지초 도서관은 또 친구들과 도란도란 둘러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랑방을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독 도서는 물론 대학교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학교 도서관 시범학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상지초 학생들. 매일 책 한 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집니다. CNB 학생기자 최정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데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책과 친해지는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안식처이자 독서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찾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원 순절한 700의총의 혼이 남아있는 곳, 바로 금산입니다. 금산 전투를 통해서 본 호국정신 이야기를 박인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는 왜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의분에 찬 계룡 갑사의 영규 대사는 3일간 통곡하고 스스로 승병장이 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승군을 규합하고 의병장 조온 선생이 이끄는 의병들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하였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금산에 주둔하여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가와의 왜군 1만 5천여 명과 금산 연곤평에서 죽기를 맹세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장창과 낫을 든 의병들은 조총으로 무장한 왜적을 무찔렀으나 중과 부족으로 의병장 조헌 선생과 의승장 영규 대사는 물론 700의사 모두가 장렬히 순절하였으니 음력으로 8월 18일 금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은 큰 상처를 입고 영남으로 퇴각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후손들이 700의사들의 처참한 유해를 거두어 만든 커다란 무덤 700의총.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충홍과 숭고한 허국정신을 추모하는 제425회 순의 제향이 지난 9월 23일 700의총에서 올려졌으며 재관들의 분향과 재배를 올리는 제향 행사는 국가적으로 치루어집니다. 제향의 마지막에는 살풀이층 공연이 있고 의총 참배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여기 와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가 한번 차분히 경건한 마음으로 살피고 가는, 그래서 함께 이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규 대사의 고향이자 묘소가 있는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의 묘소 아래 영규 대사 영정각에서도 9월 25일 추모 제향을 올렸습니다. 영규 대사는 금산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공주 목사에게 지원병을 요청하겠다고 공주 가나로 가다가 이곳 고향 부근에서 숨을 거두었고 갑사 스님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여기에 묘소를 마련했습니다.
영규 대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갑사로 들어가 승려가 됐고 나라를 걱정하여 무예를 익혔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역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 혼자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보훈처의 힘을 좀 빌리고 또 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이 주변 환경을 갖다 성역화 불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묘소 둘레의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허술한 점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행히 마곡사와 공주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묘소를 성역으로 갖고 영규 대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인숙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그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기리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겠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호국정신의 성지이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 아산, 홍성, 세종 네 지역에서 각각 연습을 해오던 아이들이 홍성군청 주무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정선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22일 홍성군청 주무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음하나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합동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에서 벗어난 음악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음악적 소양을 키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공연을 올리기 전 공주, 세종, 아산, 홍성 4개의 거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4일간 합동 캠프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거점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 도시에서만 할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만은 또 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취지가 다른 지역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귈 수 있는 음악을 통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화합하는 방법을 배우며 음악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저는 뭐 다른 악기 기능적인 것도 물론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오케스트라를 함으로써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 악기로 인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서 뭐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도 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자기가 좀 잘 못했던 것들 요걸 악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다른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나 요걸 바탕으로 좀 더 힘있게 힘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아니면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을 좀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공연은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전문 연주자 못지 않습니다. 아직 작고 어리지만 꿈의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희망의 연주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시민기자 정선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아이들의 공연이지만 누군가에겐 꿈과 힘이 되는 소리로 들렸을 오케스트라 연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어울려 연주하는 오늘의 이 날이 아이들의 삶에 빛나는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1990년) 유엔에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요. 물 환경 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자원의 소중함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법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에 송남영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보성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나흘간 4, 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안경 교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물안경 교실은 푸드포 체인지와 풀무원 재단이 진행하는 교육으로 90분 동안 4개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며 지구의 물의 양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지구의 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예측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보고 모든 별 활동지를 통해 강이 흐르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수질 오염에 기여하는 사람도 우리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물안경 교실에서 4가지 활동을 통하여 물이라는 존재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물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을 더욱더 아껴 쓰고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양치를 할 때 양치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수질 오염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물안경을 지키기 위한 수호천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용하고 있는 물, 깨끗한 지구를 위해 물 자원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면 가까운 미래에는 물 빈곤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 여러분이 취재한 다양한 뉴스들로 꾸며봤습니다. 매회 우리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기자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에서는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까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라도 좋습니다. CNB 뉴스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